자, 2학년 1학기 첫 단원 원소입니다. 원소. 자, 화학 단원인데 원소는 이제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가 바로 원소에 해당이 되는데 원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왔나 보면은 맨 처음에 탈레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학자는 모든 물질의 근원은 뭐다? 물이다. 물로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물, 불, 흙, 공기가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사원소설이라고 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 물, 불, 흙, 공기가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드는 기본 성분이다. 거기다가 플러스 따뜻함, 차가움, 그 다음에는 습함, 건조함, 이 네 가지의 성질이 합해지면 모든 물질들을 다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저게 언제까지 인정이 됐냐면은 중세시대까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 세계관이 중세에 뭐하고 이제 카톨릭하고 만나서 거의 뭐처럼 규범처럼 규율처럼 여겨졌던 거죠. 저거 말고도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던 지구는 온 우주의 중심이다, 이 내용도 그때까지 갔고, 그래서 이제 갈릴레이가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구가 돌아 라고 했다가 종교재판 끌려간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사원소설 때문에 물, 불, 흙, 공기 갖다가 이 네 가지의 성질을 어떻게 다 조합하면은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겠네 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뭘 만들려고 했겠어? 금. 값진 금을 만들려고 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연금. 그렇죠. 연금술사라고 하죠. 알케미스트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건데 대신에 연금술사들도 뭐가 있어요? 업적이 있어요. 왜? 수많은 시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뭘 만들어냈어요? 화학, 실험, 도구. 그러면서 이제 화학이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그 다음에는 보일. 자, 모든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 현대적인 원소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한 사람이 바로 보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라부아제. 라부아제는 화학의 어머니라고도 하는 사람인데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물질을 원소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분해하고 분리하고 차이가 뭐라고 했어요? 분해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쪼개는 거예요. 분리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한다고 그러지 분해한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물질의 성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서로 떼어내는 거는 분리, 화학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쪼개는 거는 분해라고 해요. 그래서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해서 물이 원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원소설을 부정을 해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게 아님이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실험한 게 이 주철관이 철관이에요. 철관을 똘똘똘똘 말린 이 관을 아주 뜨겁게 가열하면서 물을 넣어버리면은 이 안에서 주철관 안에서 녹이 슬고라고 돼 있죠. 녹이 슬고. 녹이 슬었다는 소리는 여러분들 철이 뭐하고 결합을 했다는 소리예요? O2. 산소하고 결합을 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녹이 슬었다는 소리는 산소하고 결합을 했다는 소리고, 그럼 이 산소는 어디서 왔다? 물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나왔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냉각수를 상가시키고 여기서 모였던 기체가 뭐냐면 수소기체가 모였어요. 왜 냉각수냐면 여기서 기체가 뜨거워진 기체가 나왔을 거고, 이게 냉각을 시키면서 물은 물대로 밑으로 떨어지고 남아있는 기체가 여기 모였는데 이게 뭐였다? 수소기체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산소가 결합한 거를 확인을 한 게 주철관의 질량이 증가했어요. 왜? 주철관은 뭘로만 돼 있었는데? 철로만 돼 있었는데 철에 산소가 결합해서 뭐가 되니까? 산화철이 돼버리니까 증가한 산소만큼 질량이 증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수소기체가 모인 거는 어떻게 확인을 해주냐면, 여러분들 수소는 대표적인 무슨 기체냐면은 가연성 기체예요. 가연성이 무슨 뜻이에요?
가능할 가해요. 뭐가? 연소가. 스스로 탈 수 있는 물질은 가연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뭘 해도 안 타는 건 뭐라고 합니까? 불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같이 타는 걸 도와주는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조연성이라고 해요. 조연성. 그래서 연소에 관한 성질은 세 가지가 있어요. 가연성, 안 타면은 불연성, 그 다음에 타는 걸 도와주면은 조연성. 근데 타긴 타는데 잘 안 타면 뭐라고 할까? 타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뭐라고 불러요? 아니, 고난도 말고. 네. 난제라고 해요. 난제. 그래서 난연성이라고 해요. 난연성.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벽지 같은 거 난연성 소재예요. 이 교육기관에서 써야 되는 건. 왜냐하면 불이 요새 여러분들 집에서 쓰는 벽지도 난연 벽지예요. 왜? 불이 나도 잘 안 타게. 예, 그렇게. 그래서 요게 연소에 관한 크게 이제 세 가지 성질에 해당이 되고, 수소는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불을 붙이면 퍽 소리를 내면서 폭발해요. 그래서 불을 대보면 펑 하고 이게 잠깐 터져요. 물론 많이 하면 난리 나겠지만, 예, 저기 모여있는 조금 기체 정도는 예,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소는 더 이상 다른 물질로 분해되지 않으며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성분을 바로 원소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은 많은 원소를 알고 있죠. 탄소, 수소, 산소, 금, 은, 알루미늄 여러 가지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크게 금속 원소랑 비금속 원소로 나눠져요. 금속인 원소랑 금속이 아닌 원소로 나눠집니다. 둘 중에 누가 많을까요? 금속이 훨씬 많아요. 금속이 한 90까지 되고요. 비금속이 한 30까지 정도 돼요. 그러니까 훨씬 금속이 많아요. 한 여태까지 한 120가지 정도 알려졌고요. 90개는 한 자연에서 발견이 됐고, 예,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예, 만들어낸 겁니다. 원소는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달라요. 그리고 종류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원소만 갖다가는 물질이 구성이 안 되죠. 여러 원소들이 결합을 해서, 여기 보면 120가지 여러 원소들이 모여서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결합을 해서 결합해서 뭘 만들어내냐면 여러 화합물을 만들어내요. 여러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이 화합물로 모든 물질을 구성을 한다. 우리 몸도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보시면 뭐 산소, 수소, 금, 철, 규소, 구리, 헬륨, 알루미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죠. 산소, 수소. 예, 수소가 가장 가벼운 원소예요. 산소는 우리가 숨 쉴 때도 사용을 하는 예, 원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인류가 처음 사용한 금속 중에 이제 뭐가 있어요? 금이 있죠. 금. 금 왜 비싸고 얼마 없는데 거의 처음 사용했을까? 금하고 구리를. 실제로 땅에 묻힌 거 보면은요, 지각에 묻힌 거 보면은 구리의 함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일 많은 건 뭐냐면 알루미늄이 제일 많아요. 금속 원소 중에는. 근데 왜 알루미늄은 지금 쓴 지 한 100년 조금 넘었거든요. 근데 아주 저 옛날 시대에 청동기인 구리를 썼고 그때 또 금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조금밖에 없는데 왜 금하고 구리를 먼저 썼을까? 많은 알루미늄을 못 쓰고. 저거는 눈에 잘 띄어요. 안전하게 그냥 금은 누가 봐도 존재감이 금. 네, 이렇게 보여요. 구리도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순물질 상태를 얻어내기가 좋아요. 근데 알루미늄은 산소랑 결합된 상태로 있어가지고 순수하게 이게 알루미늄인지 뭔지를 알 수가 없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얻어내기 쉽고 가공하기 쉬운 금속부터 먼저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이나 구리부터 먼저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철은 단단함으로 기계 건축 재료로 이용이 되고요. 규소는 반도체 소자 및 각종 전자장치에 예, 이용이 됩니다. 구리는 전선에 사용이 되고, 헬륨은 가볍고 안전해서 비행선의 충전기체로 이용이 됩니다. 비행선 뭔지 알아요? 이렇게 크게 날아다니는 거. 네. 뭐 관광용이나 뭐 예, 광고용으로나 쓰지. 예전에는 이제 탈 것으로도 썼는데 요새는 쓰진 않죠.
알루미늄은 여러분 알다시피 알루미늄 호일, 예, 이런 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러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불꽃 반응이에요. 불꽃 반응. 자, 불꽃 반응은 모든 원소를 다 확인을 해줄 수는 없고요. 어떤 물질만? 예, 금속 원소만 쓸 수 있어요. 금속 원소만. 예, 금속 원소를 포함한 물질 또는 금속 원소에 불을 붙이면, 정확하게는 불을 붙인다는 소리는 이제 불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스 불꽃이건 알코올 램프 불꽃이건, 예, 불꽃이 이렇게 나오면 불꽃이 밖에 있는 겉불꽃에다 넣어야 돼요. 속불꽃에다 넣으면 안 돼요. 겉불꽃에다만 넣어야 돼요. 예, 겉불꽃에다가 넣으면 금속 원소의 종류에 따라 특정한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불꽃 반응색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원소마다 특이한 불꽃 반응색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을 하면 무조건 불꽃 반응색이 같아져요. 이거는 금속 때문에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나 질산나트륨이나 다른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둘 다 똑같이 뭘 포함하고 있어요? 금속 원소인 나트륨이라는 걸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은 불꽃 반응색이 같아요. 그죠? 그래서 포함하는 물질만 같으면 일단은 불꽃 반응색이 어떻다? 같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예시가 똑같네. 자, 그러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무슨 색? 노란색. 이거는 외워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스트론튬. 이게 원소 기호까지 선생님이 같이 써드릴게요. 자, 나트륨은 화학 원소 기호로 NA라고 합니다. 나트륨, NA. 나트륨은 노란색. 스트론튬은 SR이라고 써요. SR. 예, 빨간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 리튬은 LI예요. 리튬. 얘도 빨간색이에요. 구리는 CU. 그죠? 예, 구리 청록색. 그 다음에는 칼륨은 K라고 합니다. 예, 보라색. 칼슘은 CA죠. 여러분도 아는 것도 몇 개 있겠죠? 예, 이게 주황색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색깔이 빨간색인 것만 여기서도 봐도 몇 개 있어요. 예, 두 개가 있죠. 스트론튬도 빨간색이고 리튬도 빨간색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약간 다르긴 하죠.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근데 이게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면 색깔이 비슷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서로 비슷한 불꽃 반응색을 가지면 어떻게 구분을 해줘야 하는가를 알아본 게 바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걸 봅니다. 스펙트럼. 스펙트럼은 여러분들 프리즘을 통해서 빛을 분산시켜서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해본 적 있죠? 그죠? 프리즘, 분광기라고 하고 프리즘이라고도 하는데, 예. 햇빛같이 백색광을 프리즘에다 분광을 시키면 이렇게 프리즘에다가 이렇게 빛을 쪼여주면은 얘가 이렇게 색깔 띠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무슨 광선? 햇빛 중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을 뭐라 불러요? 가능할 가에다가 볼시. 가시광선. 네, 가시광선이에요. 나도 초딩 때 처음에 가시광선이라고 뾰족한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려주는데, 한문이에요. 볼 수 있는 광선이다. 그래서 이거 가시광선. 그러니까 가시광선은 위쪽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 적색부터 무슨 색까지? 보라색. 보라색을 뭐라 불러요? 자색이라고, 자색. 그래서 이 적색 바깥쪽을 뭐라 불러줘요? 적외선. 예, 보라색 바깥쪽을 자외선. 예, 이렇게 불러줘요. 명칭상으로는. 그래서 가시광선이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7가지의 분광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끊기지가 않고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했을 때 나타나는 무지개 같은 연속적인 색의 띠를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햇빛이 아니라 이렇게 불꽃 반응에서 나오는 빛을 이렇게 분광기로 보면은 얘가 연속으로 색깔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부분에서만 이렇게 색깔이 나와요. 띠 형태로, 선 형태로 이렇게 특정 부분에서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선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었다. 까맣고 특정 부분만 뭐가 나옵니까? 선이 나오죠. 그렇죠?
나머지는 배경이 까맣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만 선이 나타난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분광기로 보면 특정 부분에서만 밝은 색의 선의 띠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선의 띠가 뭐가 다르냐면 선의 색깔 나타나는 부위, 위치, 개수, 굵기 하나, 둘, 셋, 네 개가 다르게 나타나요. 색깔, 굵기, 위치,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저 선의 개수나 굵기를 보면 어떻게 느낀다? 아, 다르게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리튬, 스트론튬 둘 다 빨간색이지만은 보면은 약간 비슷한 듯 하지만 다르죠. 나타나는 선의 위치랑 개수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보면은 이게 무조건 같은 원소는 같은 선 스펙트럼이 나오고 다른 원소는 무조건 다른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함을 하는 거를 보면은 물질 가하고 옆에 나오는 거 보세요. 가하고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게 누구하고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A는 완전히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B하고 C는 위에 포함되어 있는 선에 물질 가에 얘도 그대로 들어가고 C에 나와 있는 선의 종류, 굵기, 개수도 그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가에는 A는 없지만 B하고 C는 포함되어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선의 위치, 굵기만 확인을 해주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섞여 있어도 각 원소의 스펙트럼은 모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전부 다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9부터 11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봅시다. 자, 바로 개념 체크 봅시다. 1번은 아리스토텔레스죠. 그죠? 그 다음에 2번은 보일. 3번은 라부아지에죠. 그 다음에 2번은 기억, 디그. 그 다음에 3번은, 자, 나트륨은 노란색. 리튬은 붉은색. 구리는 청록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은 니은 디귿. 그 다음에 원소 5는 자, 물질 가에 포함되어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스펙트럼하고 정확하게 겹친 애들만 골라주면 되겠죠. 얘는 안 되고 A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소 A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렇죠? 질문 있어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뒤에 탐구 체크. 자, 요거 이제 불꽃 반응 실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용액으로 색깔 보는, 여기서 직접 태워가지고 도가니 안에서 태우는 거를 보는 거죠. 그죠? 자,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인 물질은 반드시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나트륨을 포함을 하고 있죠. 나트륨이 불꽃 반응색이 노란색이니까 나트륨. 그 다음에 스트론튬의 붉은색은 불꽃색은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빨간색이고 구리의 불꽃색은 청록색에 해당이 되죠. 황산 칼륨과 질산 칼륨은 둘 다 뭘 포함하고 있어요? 칼륨을 포함을 하고 있죠. 보통 이게 명칭 읽어줄 때요, 뒤에 있는 게 금속 원소예요. 앞에 있는 게 비금속 원소고, 염화 나트륨, 그죠? 염화 구리, 무슨 뭐 칼륨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칼륨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꽃색이 보라색으로 갔다. 그 다음에 A3은 5번입니다. 네. 질문 있어요? 없으세요? 뭐? A 2번 있는데. 어디? 아, 요거 하나 있구나. 밑에 염화 나트륨하고 질산 나트륨의 불꽃색이 노란색으로 갔다. 둘 다 무슨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트륨의 금속 원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둘 다. 네.
그 다음에 옆에 한눈에 정리하기 위해서 1번은 청록색으로 나타내려면 둘 다 뭘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구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1번. 그 다음에 옆에는 몇 번에 해당이 됩니까? 3번이죠. 리튬하고 칼슘이 A에 포함이 되어 있죠. 선만 비교를 해주면 되죠. 정확하게 일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됩니다. 없는 선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는 선만 찾아주셔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3번. 예. 질문 없으세요? 자.